자, 성화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체 차례와 성화래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명원 팀장님도 들어와 계시고, 예. 네. 제가 매주 수요일 날은 저 중간 정도부터 가격 조정 어제 했었고요. 이제 매주 목요일부터는 앞에서부터 쭉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또 반복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전에 저희가 가격에 비밀 했었고, 그 다음 오늘 할 게 지금 앵커링 효과입니다. 앵커링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여기 읽어보시면은 이거 네이버에서 제가 찾은 용어 앵커링이 뭐다라는 건데, 앵커라는 게 닷이에요, 닷. 우리 그 배에 보면 배 정박할 때 닷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닷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보면 닷을 내리다 고정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앵커링 효과는 협상이나 거래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사용이 되고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배가 예를 들면 있다. 그러면 닷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배가 돌아도 이 주변밖에 못 둔다는 거야. 이게 닷을 내리기 때문에. 그죠? 이런 효과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나 협상을 할 때 주도권을 진다는 소리인데, 내가 어떤 기준점의 가격을 먼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준점이 돼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가격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같은 거 조정할 때 과거의 가격, 과거에 했던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개라는 것은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개인이 어떤 가격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에서 앵커링 효과는 매도자에게 가격을 전달할 때 보편적으로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 이하로 제시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반대로 매수자에게 가격을 제시할 때는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제 앵커링 효과라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매도자에게 가격을 전달할 때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 이하로 제시를 하는데 과연 얼마로 내가 제시를 할 것인가, 이제 이 기준점을 잡는 게 앵커링 효과가 되는 거죠. 그게 협상의 시작점이 된다 이거죠. 반대로 매수자에게 가격을 제시할 때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 이상으로 할 때 어느 선에서 내가 가격을 제시를 할 것인가, 결국에는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리드하기 위한 기준점을 만드는 거예요. 기준점.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을 거예요. 우리 그 자녀가 용돈 그 사례가 있잖아요. 용돈 사례, 용돈 주라 할 때. 자녀 같은 경우에 대학생이다. 대학생인데 예를 들면 10만 원이 필요하다. 용돈 10만 원이 필요했던 거, 이게 간단한 예인데 이게 정확해요. 자녀가 10만 원 용돈 필요하면 이제 어떤 자녀는 엄마 나 10만 원만 여차여차해서 10만 원이 필요한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무슨 학생이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냐 하고 1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대부분 10만 원 아래로 야 5만 원만 가져가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엔 10만 원과 5만 원 사이에 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이게 기준점인 거예요. 이게 이 자녀한테는. 근데 이게 A라는 자녀가 그랬을 경우 B라는 자녀는 똑같은 10만 원이 필요한데도 전달 어떻게 하냐면, 엄마 이번에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1박 2일 어디 가기로 했는데 비용을 걷어가는데 한 20만 원이 필요하네, 이렇게 많이 말을 해봤다고 봐요. 그러면 이 20만 원이 기준점으로 해갖고 부모님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20만 원 받았을 때 야 무슨 학생들이 20만 원씩이나 필요하니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20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야 이건 너무 많다, 그래서 15만 원 줄 수도 있는 거고, 가격은 단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면 야 그러면
10만 원만 가져가라고. 근데 이 10만 원이 뭐가 되냐면 20만 원이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10만 원을 줘도 거의 50%를 깎은 거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 기준점이 엄청 큰 거예요. 이게. 그럼 결국에는 10만 원을 받아가면 B는 10만 원을 받은 거에 똑같잖아요. 자기의 소지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거죠.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개하는 데 있어서 어느 가격선을 내가 고객한테 제시를 할 것이냐. 근데 그게 매도자와 매수자가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달라지겠죠. 가격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중개는 같은 가격으로 계속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20만 원이라는 것은 10만 원, 15만 원 결정되고 나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가격이 됐다고. 그러니까 앵커링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15만 원, 20만 원이 또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매도자가 원하는 받으려고 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격을 제시함으로 해서 매도자의 숨은 반응을 정확하게 파악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던져보라는 거고. 왜냐하면 매도자가 급한 경우가 우리에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급하면 중개인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대로. 또 그렇지 않더라도 중개인이 제시한 가격과 매도인의 가격 사이에서 가격이 조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고. 이게 가격정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또한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 이상으로 중개인이 가격을 제시를 한다 이거죠. 얼마까지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중개인이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그 가격이 기준점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수자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매수자가 정말로 그 가격을 할 의사가 있으면 이 가격을 정말 깎아주면 거기까지 맞춰주면 나는 계약을 한다니까 이렇게 강하게 욕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반응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정부자 안 된다고 하니까 매수자가 가격을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매수자가 희망하는 가격으로 조정해주면 바로 계약하겠다는 확실한 매수자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튼 가격의 기준점을 어떻게 던질까 하는 것은 생각을 잘 해봐야 되고, 무작정 그냥 뭐 업을 시키고 다운시키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던졌을 때 고객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앵커링 효과가 고객들이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매수자가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제안을 해오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중개인도 당황을 해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를 하고 근거 있는 이유를 꼭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준점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죠. 권리금이 3천이에요 라고 했더니 1,000만 원이면, 이것도 1,000만 원 계약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1,000만이나 돼야 뭘 어떻게 해볼겠는데 이런 식의. 그러면은 내심 중개인은 잘 깎아서 한 2천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계약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밑에 1,000을 던져보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 갭이 엄청 커보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더 깎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매도인한테. 힘들어지죠. 근데 이렇게 매도인이 과감하게 던질 때는 저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장님 그거는 어렵고요. 그런 건 다른 매물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아주 스무스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쪽 고객이 이건 진짜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한다고. 근데 경험이 없는 중개인들은 3천 해갖고 2천 생각하고 1,000원 해도 좀 더 올리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좀 사정조가 되는 거고, 또 이걸 쫓아가서 또 가서 또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뭔가는 일을 막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거의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갭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가능성을 있는 거에다가 시간을 써야만이 확률이 높잖아요. 계약의 확률이. 근데 경험이 짧은 중개인들은 열심히는 해. 근데 처음에 이게 캐치가 안 되니까 막 이것저것 가격 조정을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애초에부터 어려운 고객을 가지고 움직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객은 다른 데로 유도를 하고
그 가격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또 내가 기준점을 해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2천 정도는 사장님이 생각을 해야 제가 뭔 조정을 하든지 말든지 뭐 시도를 해보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고 가격 기준점을 던져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1,000만 원 갖고 움직이지 말고. 어쨌든 가격을 조정하다 보면 가격은 움직이는 거고, 과거에 제시했던 가격은 중요하지 않고 현재 협상의 기준점이 되는 가격, 앵커링 효과에 의해 협상의 중심이 되는 가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앵커링 효과는 아마 이 정도 하면 이게 이런 효과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뭐 국가 대 국가, 오늘 뉴스 보니까 중국 뭐 바이든이랑 중국 시진핑이랑 뭐 만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던데, 그런 것들 쪽에서 이제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때 내가 뭐를 어떻게 강하게 던점으로 해서 상대방의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 라는 이제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2강은 이렇게 넘어가고, 자, 3강. 고객의 욕구와 일괄타결 방법. 지금 이게 중요하죠,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 고객이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욕구가 있죠. 이 욕구가